오늘 무더운 한여름을 맞아서 남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양 특집. 드디어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송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굳이 안 내도 될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의해서 안 내도 낼 돈을 지금까지 내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가정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한국전력에게 철퇴를 가했습니다. 한전, 전기 검침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20시간 이상 썼으면 아마 7월 전기요금 60만 원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2장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먼저 같은 지역에 사는 A동 아파트와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아파트의 B동 아파트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 2장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4인 가족이 에어컨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A동과 B동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같이 나와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정이 A동은 한 달에 65,760원이 전기요금이 나갔고 똑같이 썼는데 그런데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B동은 136,040원이 전기요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2배가 넘는 요금을 B동이 냈다는 겁니다. 똑같이 4시간 에어컨 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B동 사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억울하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요금이 다르게 나왔을까? 관건은 바로 한전에서 실시하는 전기 검침일에 있습니다. 전기 검침을 과연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의 A동 경우에 한전 검침 요원들이 7월 1일자에 전기 검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전기 검침을 받은 7월 1일부터 한 달, 8월 1일까지의 요금만 계산돼서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의 전기 사용량만 적용을 받아서 누진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B동 같은 경우는 한전의 전기 검침 요원이 15일에 방문을 해서 하필 전기 피크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사용량이 체크가 돼서 사용량은 같지만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진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제에 걸린 가정은 13만 원에 상당하는 전기요금을 지금까지 내왔다라는 겁니다. 신신 의원님. 네. 이거 분명히 한전이 잘못한 것 같아요. 공정위가 지적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보고 더 더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 있나. 지금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동안에 너무너무 폭염의 무더위에 전기를 아끼느라고 냉방기 항상 키면서 좀 이렇게 죄책감 느끼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실 텐데 이런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상관없이 그동안 저것이 한전에 의해서 검침일이 그냥 다 고객의 동의 없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문제는 아니 그럼 진작 좀 이거를 알아서 하지. 진작 좀 하지. 아니 8월 6일 날이나 이 불공정 이런 거래에 대한 시정 요구가 공정위에 의해서 이제 됐다는 거고요. 또 지금 이걸 시정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럼 당장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검침일을 24일부터 한전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24일 이후에 된다. 그렇죠.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는 데다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국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서 누진제를 좀 수정하자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똑같이 좀 논의가 됐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작 이런 것을 보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 국민 정서에 한참 못 미치는 늑장 행정의 전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더워요. 더 덥다, 더 열받는다. 공정위가 잘하긴 했지만 왜 이제 하냐. 대통령이 언급하고 나서 하냐는 건데 김병현 박사님 궁금한 건 아니 근데 어떤 집은 7월 1일에 전기 검침원 분들이 이분들도 더운데 수고 많으시거든요. 검침을 하고 어떤 가정은 왜 한참 지나서 15일에 검침을 해서 이 두 가정의
요금 차이를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전이? 그래서 저도 집에 가자마자 일단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검침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스마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한 24%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여전히 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갖고 검침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김진 기자가 잘 설명한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제도대로라면은 15일에 검침을 해서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썼던 한 달의 기간 동안 돈을 내는 가구 같은 경우는 전기료 폭탄에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누진제에 무조건 걸린다. 무조건 걸리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한전에 전화해갖고서는 검침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구나 이런 데는 또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전이 지금 이 시간으로 하루빨리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검침하게 되는 거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한 달의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전화해 갖고서 변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 뉴스를 보지 않거나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15일에서 15일까지로 하게 되는 이 전기 검침을 하게 되면은 전기료 폭탄을 맞는 거라 모든 것들이 다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123 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수화기를 지금 드십시오. 123을 누르십시오. 홈쇼핑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에 검침일이 1일이었는지 15일이었는지 누진제에 걸리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검침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번 없이 123. 그런데 제가 앞서 남양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또 하나 무시무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만큼 싼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전기요금 좀 많이 나오지만 감수하고 써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들었는데요. 제가 꼼꼼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사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대한민국 전기요금이 가장 쌀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누진제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폭염 기간에 김병민 박사처럼 애 셋 있는 집은 24시간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다는 건데 24시간 풀로 에어컨을 켰을 때 한국, 일본, 미국, 대만 한 달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은 69만 237원, 일본은 48만 원, 미국은 35만 원, 대만은 28만 원. 이 대만에 비하면 한국은 70만 원이니까 거의 3배예요. 이 칼럼. 한국 전기요금 싼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누진제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단위별로 봤을 적엔 싸 보일 수 있으나 누진제를 적용하면 갑자기 이제 비싸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뭐 2015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전기요금 작년에도 그랬고 해서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적인 제도를 계속 도입을 했었는데 저는 정부가 여기를 바라본 좀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인권의 문제고 기본권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참 재밌는 게 일단 남성들도 양산을 쓰세요 운동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남성도 양산 쓰자. 네, 이게 왜냐면 일사병 걸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전기 요금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어컨 선풍기 팍팍 트세요. 왜냐면 실제 사망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부에서? 네. 예.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누진제를 적용한 건 73년 오일 쇼크 이후라고 합니다. 오일 쇼크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당시 뭐 경제 부흥한다고 산업용, 일반용에서는 팍팍 쓰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일반 가정용은 니네들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누른 거 아니냐. 네, 기본적인 관점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곳은 지금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인권의 문제고 기본권의 문제면 지금 경제적으로 직접 뭐 참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 활동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전기를 쓰면은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한 40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마치 뭐 동냥하듯이 7, 8 우리가 조금 깎아줄게 선심 쓰듯이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좀 불필요하고 불쾌감을 준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 칼럼을 전기료 열사로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난방 열사가 아니라. 저렇게 전기료를 계속 싸게 하는 것만 능사인가 이건 좀 짚어볼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보다 큰 문제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것은 개인 부담 일반 가정에 대한 전기료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누진세는
폭염의 피크일 때는 이 누진세 적용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다 큰 문제는 지금 다른 자료를 한번 다음번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업용 전기료와 일반 가정 전기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일반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의 부족분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 구조도 우선 타파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전기료를 계속 싸게 한다? 그러면 에어컨 몇 개씩 트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싸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소득별의 아주 섬세한 방법을 통해서 전기료에 대한 조정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그리고 싸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정말 에어컨을 풀 가동하는 세상이 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탈원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재생에너지 문제까지 아주 굉장히 큰 문제. 기후변화 문제까지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 문제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분의 주된 지적은 우리가 그동안 그러려니 하고 전기요금을 내왔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에어컨을 많이 트신 분 같아요. 이 칼럼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는 한 3, 4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검침한 거는 한 17만 원 정도 약 나온대요. 가슴 철렁하죠, 이거. 그리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거든요, 지금.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그래서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부 장관한테 이 전기요금 좀 깎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까지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산업부 장관과 이 여당인 민주당의 당정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당정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7월, 8월, 9월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마지막 최종 검토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아마 산업부가 전기요금 할인 방법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요금 벌써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8월이나 9월에 가서 이 7월 요금의 일부분을 소급해서 할인 적용하는 방법이 제가 취재해봤는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핵 직구 발언입니다.